나이 들어서 이런 데 오니 3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에 김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퇴 후 쓸쓸한 일상에 지친 민수가 고향에 내려와 친구와 함께 들른 술집. 그곳 어둑한 조명 아래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었어요. 30년 전 그토록 순수하고 예뻤던 그 여자. 민수의 첫사랑.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싸구려로 보이니? 순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랑 놀려면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술집 마담이 된 순이. 30년 동안 가슴속에 곱게 간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그냥 손님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애들 붙여줄 테니까 적당히 놀다가.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자신이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첫사랑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로 술잔을 테이블에 꽝 하고 내려놨습니다. 콩!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술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민수를 쳐다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년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어요. 이 여자에게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민수의 평범했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술집을 뛰쳐나온 민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강변 벤치에 주저앉아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순이와 함께 이 강변을 걸으며 저 별들을 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순이는 말했었죠. 민수야, 저 별 봐. 우리 둘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응,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 우리도 그럴 거야. 언제까지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나라고? 이게 그 언제까지나의 끝이란 말입니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민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라이터 불을 붙이려는데 자꾸 꺼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민수는 라이터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순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민수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비꼬는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을 돈 많은 손님으로만 보는 그 태도. 가슴이 계속해서 쓰라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자존심도 만만치 않았어요. 30년 동안 마음속에 곱게 간직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그저 돈 많은 손님으로만 본다는 게 참 서러웠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요. 민수야, 포기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30년이나 지났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데 오니? 그 말투에는 뭔가 있었어요. 단순한 비아냥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방어막? 민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가 자신을 밀어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닐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는 거야.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도 민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왜 저렇게 변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수는 다시 그 술집을 찾았어요.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어둑한 조명과 음악이 그를 맞았습니다. 저 멀리 순이가 보였어요. 다른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쓰라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서 순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기 좀 하자. 순이는 민수를 올려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돈 안 쓰고 앉아있을 자리 없어. 그 말에 민수는 또다시 모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지갑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얼마면 되는데? 그 순간 술집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순이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도 다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그래도 결국 자리를 옮겨서 둘이 앉게 됐어요. 순이가 먼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된 거냐? 뭐가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고. 순이는 피식 웃었어요. 돈 벌려고. 그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똑똑했는데. 과거 얘기는 하지 마. 순이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과거 따위 필요 없어. 지금 이게 내 자리야.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대화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였잖아. 민수가 애써 진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하지만 순이는 냉소와 비아냥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무슨 행복?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순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시간 없어.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나 너한테 뭘 잘못한 거야? 순이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순이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잘못한 거 없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대하는데? 그냥. 순이는 다시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너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민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순이의 떨리는 손, 피하려는 눈빛, 억지로 만드는 냉소적인 표정. 모든 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이야, 응? 나 아직도 너를. 그만해. 순이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 가. 장사에 방해돼. 민수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또 올 거야.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손님에게 가서 다시 술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봤습니다. 순이가 잠깐,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을.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낼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순이가 완전히 자신을 잊은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건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건가?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 분명 순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최소한 방향은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민수는 매일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순이도 여전히 차갑게 굴었어요. 또 왔네? 돈도 별로 안 쓰면서 왜 자꾸 와?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리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앉아서 순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순이가 슬쩍 민수 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순이는 외면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어요. 순이가 민수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맨날 혼자 와서 술만 마시네. 친구도 없어? 순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친구 있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 보러 오는 건데 친구를 왜 데려와? 순이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에 그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네. 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바보 맞아. 민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30년 동안 한 사람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니까. 순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만해. 그런 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가버리지 않고 카운터로 가서 안주를 가져왔어요. 서비스야. 혼자 술만 마시지 말고 고마워. 민수는 그 작은 친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소주를 주문하고 조용히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오면 슬쩍 웃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어요. 오늘은 비 오던데 안 젖었어? 괜찮아. 우산 있었어.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순이는 정신없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따랐어요. 그런데 한술 취한 손님이 순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한 잔만 더. 손님, 놔주세요. 순이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 이래? 같이 한잔하자니까. 정말 안 됩니다.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님, 곤란하다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남자는 술에 취해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손 놔주세요. 민수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손을 놓았어요. 재수없게. 남자는 투덜거리며 돈을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순이는 손목을 문지르며 민수를 봤어요. 뭐 하는 거야? 괜히 나섰다가 다칠 뻔했잖아. 괜찮아. 민수는 웃었습니다. 너 다치는 것보단 내가 다치는 게 나아. 순이는 한참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보. 순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로 가서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손 다쳤어? 아니, 괜찮아. 그래도 순이는 민수의 손을 잡아 물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순이의 따뜻한 손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순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밖에서 밥이나 먹자. 나 밥도 못 먹었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순이가 먼저 함께 나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마음이 조금 열린 건가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좋지. 민수는 기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어요. 근데 너무 티내지 마. 순이가 민수의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지금. 미안.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술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길을 걷는 거였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있었어요. 춥지 않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순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킷을 벗어 순이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감기 걸리면 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민수는 또 놓치지 않았어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기억나? 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여기였잖아.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맞다. 여기 버스 정류장. 응. 너 버스 놓쳐서 1시간이나 기다렸지.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와서 말 걸어줬잖아. 추우시죠? 여기 핫팩이요. 순이도 웃었어요.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됐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발걸음마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순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할머니라고? 순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보는 민수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첫사랑이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다는 현실. 그것은 민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애가 또 뛰쳐나갔네요. 괜찮아. 할머니 보러 온 거지? 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아, 인사해야죠. 젊은 여자가 민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순이와 이야기를 나눈 뒤 엄마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잘 가, 우리 손주. 순이가 손을 흔들며 아이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라니. 순이에게는 이미 손주가 있었어요. 완성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받고 앉았는데 민수는 도무지 식욕이 없었어요. 손주가 참 이쁘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는 밥을 떠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치, 이쁘지. 내가 요즘 개 보는 맛에 사는 거야. 그 말에 민수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딸이 몇 살이야? 30 넘었지. 이제 애 엄마니까. 30이 넘은 딸. 그 말에 민수는 더욱 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동안 순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할머니까지 된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그 질문에 순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씹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왜 말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표정이 그렇게 굳었을까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순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마웠어. 오랜만에 밥다운 밥 먹었네.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해. 민수가 말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냥, 우리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순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난 상관 있어. 순이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나는 할머니고 넌 아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겠지. 아니야. 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나도 혼자야. 뭐?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결혼 안 했어. 쭉 혼자 살았어.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 진짜야. 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못 잊어서.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순이는 한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진짜야. 알았어. 알았다고. 순이는 빨리 걸었어요. 민수는 그런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걸 알아낼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순이에게는 이미 완성된 삶이 있었습니다. 딸도 있고 손주도 있는 할머니의 삶. 자신이 30년 전 추억에만 매달려 순이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순이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왜? 라고 물었을 때의 그 눈빛.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순이도 나를 잊지 못했어. 분명 그래. 손주 이야기를 들은 뒤 민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술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이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킷을 걸쳐줬을 때 살짝 미소 짓던 모습,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왜? 라고 물었을 때 떨리던 목소리.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상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민수야, 고향에 내려와.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 민수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답답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역 앞 그 식당. 알지? 응, 알아. 전화를 끊고 민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 같아 보이네. 민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상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야, 왔냐? 상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순이가 보였거든요. 젊은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현이가 민수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했어요.
순이네. 딸이랑 밥 먹고 있네. 딸. 민수는 그 젊은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순이는 민수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순이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와 상현이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자꾸만 순이 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순이는 딸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모습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야, 민수야. 응? 왜 자꾸 순이 쪽만 봐? 상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민수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상현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순이 좋아하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제 그만 잊어. 순이는 이미 딸도 있고 손주도 있잖아.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식사를 시작하면서 상현이가 불쑥 말했어요. 근데 순이네 딸 참 예쁘장하게 생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상현이의 다음 말이 민수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야, 말도 마. 제 혼외자식이야. 민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혼외자식? 뭐라고? 응. 순이가 결혼 안 하고 나았어. 상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언제? 상현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결혼하러 서울 간 다음 해에 낳았어.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생긴 거겠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냐? 상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순이가 끝까지 말 안 했거든. 부모님이 지우라고 해도 끝까지 낳았대.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상현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옛날에 네 얘기도 했었어.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얘기? 응. 혹시 내가 아빠 아니냐고. 민수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 아이의 아버지로 의심했다고요? 그런데 시기상 맞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상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나왔으니까. 근데 넌 아니라며? 민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이일까? 아니면 순이가 자신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걸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누군지 안 밝혔을까? 민수의 질문에 상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그것도 참 이상하긴 해. 보통은 책임지라고 할 텐데.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혼외자식이라는 말, 자신과 헤어진 직후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의혹,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야, 민수야, 괜찮아? 상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는 애써 웃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상현이와 헤어진 뒤 민수는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술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정말 내 아이일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곧장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술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잔이 쌓여갔어요.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상현이가 해준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혼외자식, 자신과 헤어진 직후의 임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 잔을 들이켜고 또 들이켜다 보니 어느새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때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뭔 술을 그리 마셔. 아까 상현이랑 잘 지내는 듯 하더만. 민수는 술에 잔뜩 취해 희죽 웃었어요. 왔네? 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민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민수는 술잔을 또 비웠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꾹 눌러왔던 말을 꺼냈어요. 아까 딸이라며? 응, 예쁘던데. 그럼, 순이는 자랑스러워하는 듯 웃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속내를 흘렸어요. 근데, 너 어쩌다 이런 일 하게 된 거야? 뭐가? 술집 일. 너 공부 잘했잖아. 순이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혼자 딸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공부할 틈이 어딨어. 일단 돈 벌어야 했지.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민수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런 민수의 눈빛을 읽은 듯 순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나 그래도 2차 가는 그런 여자 아니다? 너 이상한 눈으로 보면 죽어. 민수는 황급히 손살을 쳤어요.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는 술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내 딸 아니냐고 그랬다며.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술잔이 흔들렸어요. 상현이 이 자식, 그냥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하네. 아주. 순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진정해. 민수가 달랬지만 자신도 울컥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별로냐? 순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날 떠난 거겠지. 그리고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좀 섭섭하다. 순이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 나랑 만나는 도중에 딴 남자 있었냐? 뭐? 순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어떻게 나랑 헤어지자마자 애가 생겼냐? 그 순간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민수는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소리 듣는데 진짜 서운하더라. 아닌가? 야, 진짜 혹시 내 딸인 거 아냐?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난 이만 갈게. 마저 마시고 가.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민수의 외침에도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버렸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술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술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전날 순이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았어요. 순이의 반응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면 왜 그렇게 화를 냈겠어요? 아니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겠습니까? 민수는 숙취로 괴로웠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다시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술집이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순이가 나타났어요.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 순이를 민수가 불렀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민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왔어? 어제 미안해. 술 때문에. 됐어.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어요. 술집 안은 아직 조명도 켜지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순이는 조명을 하나씩 켜며 말했어요. 뭐 하러 왔어? 가게 열기 전인데.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혹시 내 딸이야? 순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짜야? 그제야 순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면 어쩌게.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아니, 그런 말이. 민수가 더 말하려는 순간 순이가 날카롭게 끊었어요. 야, 내 딸 아냐. 됐어?
순이는 차갑게 말한 뒤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술집에 홀로 남은 민수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뇌에 잠겼어요. 순이 말이 틀린 게 없어. 진짜라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이의 반응이 너무 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요. 만약 정말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누군지 30년 동안이나 비밀로 했을까요? 민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순이가 끝까지 부인하는 한 진실을 알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답 없는 질문만이 가슴에 남았어요. 민수는 술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딸일까? 그리고 왜 순이는 진실을 숨기는 걸까? 민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 그것이 무엇이든 민수는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술집 근처를 지나가던 민수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순이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순이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이제 술집일 그만해. 딸은 울먹이며 엄마에게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욕해. 나 너무 창피해. 그 말에 순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오히려 가볍게 받아쳤어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하나 꼬셔서 팔 잡힐라니까. 엄마,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그냥 엄마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순이는 끝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노력할게. 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저 아이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이가 문득 고개를 돌리더니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순이는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약간 비틀거리며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 취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순이는 민수의 팔을 끌고 딸에게로 갔습니다. 자, 인사해. 내 아빠야. 민수는 말문이 막혀 서 있었어요. 잘생겼지. 순이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얘 돈도 많아. 딸은 그런 엄마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다가 슬쩍 민수를 보고 중얼거렸어요. 뭐, 잘생기긴 했네. 그러자 순이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치?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어. 역시 내 딸이야. 딸은 얼굴을 붉히며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저분 난처해 하시잖아. 그만해. 그리고 민수를 향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술이 좀 취해서요. 민수는 머뭇거리다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모시고 갈 수 있겠어요? 네, 다음에 뵐게요. 딸은 엄마를 부축해 데리고 갔습니다. 민수는 그 둘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딸, 진짜 아빠래도? 응, 알았어. 우리 아빠 잘생겼네. 그치? 근데 너 반하면 안 된다? 내가 박서방한테 이를 거야. 어이구, 일러라. 일러. 민수는 그 웃음 섞인 모녀의 대화를 멍하니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순이가 그냥 술김에 한 말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엄마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해장국 가져왔어. 딸의 목소리에 순이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이 챙겨온 국을 상 위에 올려두고는 소박하게 차려줬어요. 순이는 숟가락을 들어 해장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제 그 아저씨 누구야? 왜? 순이가 대수롭지 않게 되묻자 딸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잘생겼더라. 뭔가 끌리는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순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아저씨랑 연애 중이야? 딸의 물음에 순이는 밥을 먹으며 툭 내뱉었어요. 아니, 왜? 딱 엄마 취향인 것 같던데? 내가 내 취향을 알아? 응. 엄마 취향 은근 나랑 비슷해. 순이는 눈을 흘기며 딸을 보았습니다. 근데 넌 박서방이랑 결혼했냐? 딸은 발끈하며 말했어요. 박서방이 뭐 어때서? 찾아보면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순이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넌 맹한 거랑 귀여운 걸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딸은 볼을 불룩 부풀리며 심통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순이는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내 아빠야. 딸은 잠시 멍하니 순이를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어제도 그 소리 하던데. 왜 재혼하게? 순이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대꾸했어요. 난 결혼한 적도 없는데 무슨 재혼이야. 재혼은. 그럼 결혼하게? 딸이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손이 멈칫했어요. 한숨처럼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시의 정적. 순이는 다시 고개를 들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빠야. 내 아빠라고. 응?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해? 딸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야. 근데 쟤는 내가 딸이란 걸 몰라. 내가 숨겼거든. 딸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굳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순이는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네 집이 좀 많이 부자야. 그리고 엄만 그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그 뻔한 얘기 있지. 그게 나한테 있었어. 아빠네 부모님이 반대했고 난 결국 저 사람을 떠났지. 떠났다고? 응.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길 왜 떠났는지도 몰라. 내가 싫어서 떠난 줄 알아. 딸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 재미없어. 하지 마. 딸의 목소리는 점점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순이는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건 아니야. 쟤도 아마 가정이 있을 테고 떨어져 산 지 30년이 넘었어.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문득 아빠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긴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뭐야? 그럼 어제 진짜 아빠야? 응, 미안해, 딸. 어제 진짜 아빠라고? 진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이면 나 진짜 다신 엄마 안 볼 거야. 어때? 잘생겼지? 엄마가 반했을 만하지. 순이는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은 어쩜 나이 들어도 여전히 잘생겼더라. 그리고 딸은 순이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뭐야? 싫어. 이런 거. 이제 와서 이런 거 싫단 말이야. 딸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 죽었다며? 왜 거짓말했어? 왜? 딸은 순이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맞다가 딸을 안아줬어요. 미안해, 딸.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딸은 서럽다는 듯이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30년 동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아빠라면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순이는 딸을 더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내가 떠난 거야. 내가 먼저. 왜 떠났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순이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내가 그 사람 발목 잡는 것 같았거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나 봐. 내가 너한테 아빠를 빼앗아 버린 거야. 딸은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손잡고 학교에 오던 날, 아빠의 날 행사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들. 너네 아빠 어디 갔어? 라는 질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대답하던 순간들. 모두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떡해? 딸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할 거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순 없어. 지금 와서 다 얘기하면 그 사람 인생도 무너질 거야. 그럼 난 뭐야? 딸이 다시 크게 울며 반발했습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받고 나만 모른 척 살아야 돼? 순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던 딸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보여줘. 순이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어요. 뭐? 응, 한 번 더. 그때 자세히 못 봤단 말이야. 어둡기도 했고.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거면 너한테 말 안 했지. 딸은 울상을 지으며 떼를 썼어요. 내가 말하랬어? 엄마가 마음대로 말했잖아. 그래도 안 돼. 딸은 씩씩대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찾을 거야. 순이는 크게 소리쳤어요. 안 돼? 하지 마. 왜 다 안 된대? 왜?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내 아빠 보겠다는데. 왜? 딸은 또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딸이라고 안 하면 되잖아. 한 번만 더 보여달라는데 왜? 순이는 울먹이는 딸을 한참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진짜 딸이라고 안 할 거야? 딸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안 할게. 너 약속해야 돼. 진짜야.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난 이미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어. 근데 네가 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겠니?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30년간 묵혀있던 상처가 터져나올 거야. 엄만 그거 감당할 자신 없어. 딸은 슬픈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하지만 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아빠를 보고 싶다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다는. 순이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이제 그 무게가 조금씩 딸에게도 옮겨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을까?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계속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안 돼. 왜요? 내가 딸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 결국 딸의 끈질긴 설득에 순이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딸이라고 하면 안 돼. 약속해요. 딸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순이는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밥 한 끼 하자. 민수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사실 민수도 궁금했거든요. 순이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는지, 혹시 진실을 말해주려는 건 아닐까?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민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민수, 이미 순이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찍 왔네? 나도 서두른다고 온 건데. 응. 여기 자리는 거 있어서 내가 미리 시켰어. 응, 그래, 잘했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어요. 민수는 순이와 딸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꿈꾸었던 가족의 모습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었어요. 아직은 식사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순이가 딸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얘는 지난번에 참 이상하게 인사를 했었지. 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는 참 엄마가 못 볼 꼴을 보였죠. 얘는 엄마한테 무슨. 순이가 투덜거리자 딸이 툭 내뱉었어요. 엄마, 우리 인정할 건 하자. 엄마 맨날 술만 취하면 남자 붙잡고 자, 인사해. 내 아빠야. 그러잖아. 그 말에 민수와 순이는 동시에 사례가 걸려 쾌쾌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푹, 쾌쾌.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격했던 탓일까요? 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응? 두 분 반응이 왜 그래요? 순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살을 쳤습니다. 딸, 엄마 이상한 사람 그만 만들어. 창피하잖아. 딸이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어요. 내 일인데 어떻게 안 먹니? 순이는 넉살스럽게 받아쳤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모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민수. 그의 가슴은 묘하게 흐뭇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아릿한 통증으로 저려왔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민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민수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조차 신선했어요. 참, 딸 이름이 뭐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이영희. 영희 씨는 뭐 하세요? 애 보면서 집에 있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요. 영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작은 회사 다녀요. 월급쟁이죠. 근데 성실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순이가 핀잔을 줬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뭐해.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엄마, 그래도 우리 남편 괜찮다고. 영희가 볼을 부풀리며 항변하자 민수는 피식 웃었어요. 정말 순이를 닮았구나. 영희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어릴 적 순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남자아이예요. 그럼 손주네요. 민수가 말하자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 정말 이뻐. 나 닮아서. 에이, 엄마. 우리 아들인데 아빠를 닮았지. 영희가 반박하자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확실히 나 닮았어. 특히 눈이. 눈은 아빠 닮았다고. 모녀가 다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가족의 일상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만약 30년 전 순이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도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영희는 민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옛날에 아셨던 분이시죠? 민수는 순이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옛날에 알고 지냈어. 엄마가 가끔 옛날 얘기하시거든요. 영희의 말에 순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얘는 또 무슨 소리를. 식사는 계속 이어졌고 세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 같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뜬금없는 말에 민수와 순이는 동시에 화들짝 놀랐어요. 순이는 당황해 딸의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영희는 오히려 그 손을 꼭 붙잡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딸아? 순이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불안에 떨렸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렇게 놀라. 잘생겼잖아. 엄마가 딱 좋아할 만한 얼굴인데. 영희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민수는 물잔을 집어들고 급히 목을 축였습니다. 영희가 다시 물었어요. 왜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 별로예요? 영희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민수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민수는 헛기침을 하고 멋쩍게 말했어요. 뭐, 나도 호감이야, 있지. 그 순간 순이는 얼어붙은 듯이 굳어버렸습니다. 영희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구, 두 분 정분 나시겠네. 그러다 이내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호감 갖고는 우리 엄마 못 내드려요. 우리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요. 순이는 놀란 얼굴로 딸을 쳐다봤어요. 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도 가정이 있을 텐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 혼자 살아. 뭐? 순이와 영희가 동시에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 너랑 헤어지고 그 뒤로 쭉 혼자 살고 있었어.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긴 아닌가. 하. 민수는 고개를 극적이며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좀 바보 같지. 그 말에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요? 자신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건가요?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두 모녀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약속을 떠올렸어요. 딸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요? 자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터뜨리듯 말했어요. 아빠.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크게 떴어요. 나 말이니? 영희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빠, 아빠라고. 당신이 내 아빠라고. 영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듯 숨이 막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딸이야. 민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야? 진짜 내 딸이야? 영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 저 진짜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통곡하듯 울면서 이어갔습니다. 저 진짜 30년 넘게 살면서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아, 나 왜 자꾸 울지? 영희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아빠 진짜 잘생겨서 좋네요. 우리 아빠 잘생겼네. 해. 민수는 눈앞에서 울다 웃는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한편으론 미안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구나.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구나. 죄책감과 사랑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도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봤어요. 영희의 울음소리가 꽤 컸거든요.
순이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나무랐습니다. 딸, 아빠 지금 당황하는 거 안 보여? 그만 좀 해. 식당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자. 민수도 허겁지겁 맞장구 쳤어요. 그래. 일단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라고? 순이가 30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다고?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셋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영희는 계속 민수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죠? 꿈 아니죠? 영희의 천진한 질문들이 민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셋은 순이의 집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영희는 여전히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겨웠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영희 어릴 적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이렇게 자라왔구나.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진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속상해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야, 부르면 좋지. 민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내 엄마 말대로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서면 내 삶에도 상처가 될 수 있어. 순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영희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탓 아니야. 난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 순간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너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너를 놓쳤는지. 순이는 고개를 들며 오랫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린 결국 부모님 반대를 못 이겼지. 그때 나는 너무 가난했고 네 집은 너무 부자였어.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집안에 기생하려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질게 떠난 거야. 너한테 상처 주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사실 너 떠나고 홧김에 부모님이 주선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러 서울로 올라갔어. 순이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끝내 결혼하지 못했어.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 결국 파혼해 버렸지. 뭐라고? 넌 결혼 안 했단 말이야? 응. 그때 이후로 부모님한테 집안 망신시켰다고 내쫓김 당했어. 그래서 혼자 지금까지 지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 네가 결혼했다는 얘기만 듣고 진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이렇게 빨리 다른 여자랑 갈 줄은 몰랐거든.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너가 날 떠난 이유를 몰랐어. 그냥 나를 싫어하게 된 줄 알았지. 바보야. 어떻게 널 싫어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났어? 나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빛이 부딪히자 그 안엔 오해와 후회, 그리고 30년간 묵혀둔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울컥했어요. 그럼 엄마도 아빠도 서로를 사랑했는데 오해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민수와 순이는 동시에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사실은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딸,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순이가 변명하려 하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어른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희의 말에 민수와 순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요? 아빠한테 안기고 싶고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는데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서울에서 저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계셨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민수는 딸의 원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순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세 사람이 모두 우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는 다 잊고 그냥 같이 웃으면 안 돼요? 저한텐 이제라도 이렇게 셋이 만난 게 기적이에요. 영희의 말에 민수와 순이는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네. 민수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 키웠구나. 순이는 민수의 말에 더욱 울컥했어요.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이제라도 도와줄게.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아빠, 엄마, 그만해요. 영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회.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며칠 뒤 영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순이도 함께였어요.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딸의 집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희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신혼집다운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영희는 수줍은 듯 웃으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인사해요. 여기가 우리 아빠. 그 한마디에 민수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잃지 못했어요. 우리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영희의 남편 박서방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맹해 보이죠? 근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 소박하고 진실한 인사에 민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잠시 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아빠, 인사해. 아빠 손주야. 민수의 눈앞에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누구세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인사해.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수를 올려다봤어요. 해맑게 웃는 손주의 눈빛에서 어쩐지 낯익은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순이의 눈매와 자신의 눈매가 동시에 섞여 있는 듯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는 낯선 기색도 없이 민수의 품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민수는 얼떨결에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자 오래 비워져 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손주구나. 30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온기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할아버지, 힘이 세네. 아이가 민수의 팔에 매달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좋아하네요. 영희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아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는 손주와 놀아주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또 와요? 아이가 민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자주 올게.
민수의 대답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외롭지 않죠? 민수는 울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이 작은 가족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가를 적시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다. 해가 저물어 가자 민수는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너무 오래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더 계세요. 영희가 만류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자주. 할아버지, 언제 와요? 손주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곧 올게, 약속해. 민수는 손주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영인의 집을 나서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30년을 돌아가고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야, 응, 고마워. 영희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바보야, 무슨 고마워.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로 고마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혼자 아니잖아. 순이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30년간의 외로움도 이 행복을 위한 기다림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감사했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늦은 가족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평생 잊지 못할 이 날들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진심은 결국 닿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진심이 있다면 용기 내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